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한시, 지난번인가 제가 재난의 서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요번에도 그 재난의 서사와 관련돼서 그 두보의 시 한번 재난과 관련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예요. 뭐 두보를 읽고 한문을 하면 두보를 반드시 읽을 수밖에 없고, 두 번 읽게 되면 사람들이 이 시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목은 모옥 위 추풍 소파 가, 뭐 가짜야, 뭐 모옥 위 추풍 소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띠집이, 보통 띠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초가집이죠. 초가집이 가을 바람에 부서졌다, 그거에 대해서 노래를 한 거죠. 시가 이제 23구인데 여기 7원만 나와 있지만 중간에 보면 이제 9원도 나오고 막 불규칙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다 읽고 하기보다는 단락별로 중요한 부분을 끊어서 읽고서 그 부분을 해석하고 다음 부분 넘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8월 추고 풍노호 권하 옥상 삼중모라 모비 도강 쇠강교 하여 고자 괴견 장림초하고 하자 표전 침당요라. 요까지가 이제 한 단락으로 끊을 수가 있겠죠. 8월 추고 풍노호 권하 옥상 삼중모라. 그러니까 8월에 이 가을하늘이 높죠. 가을하늘 높은데 바람이 이제 노호죠. 노호. 그 사납게 부는 거죠. 휙 소리 크게 내면서 이제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내 집의 집 옥상이죠. 내 집 지붕 세 겹으로 된 띠를 말아서죠. 말아서. 그쵸? 말아 올린 거죠. 바람이 얼마나 세게. 여기는 삼중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가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제 이렇게 우리 볕단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올리고 이제 끈으로 이렇게 묶은 거죠. 끈으로 묶고 집이 이렇게 있고 이게 단단하게 한 건데 띠집으니 계속 이렇게 얽어맸을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면 이놈을 다 이렇게 바람이 불게 둘둘 말린 거겠죠. 이게 둘둘둘 말려서 집에 이 세 겹으로 된 이걸 둘둘 마르니까 요게 통째로 이게 날라가서 모비 도강 쇠강교 고자 괴견 장림초 하자 표전 침당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모가 날라가서 강을 건너간 거죠. 집 앞에 이제 강이 있었고, 기록에 보면 두보가 이 초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초당을 강 앞에 지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 나무 하나, 이게 더 큰 나무가 또 있고, 그렇게 이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띠가 날려서 강을 건너가서 이 사는 쇠강, 얼마나 멀리 간 거예요. 쇠강, 자기 사는 강을 건너서 저쪽에 쇠강 너머로 교회까지 날아가서, 높이 날아간 놈은 숲에 있는 나무 끝이죠. 나무 끝에 걸려서 이게 견자는 엉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둘 말린 거죠. 날라서 걸린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말린 거죠. 이 세 겹이라고 했으니까 겹겹이 흩어진 거예요. 높이 날아간 놈은 그 장님은 이제 숲으로 봐도 되고 이제 큰 나무로 봐도 상관이 없겠죠. 끝에 걸려서 이제 엉겨 있고 둘둘 말려 있고, 낮게 날아간 놈은 그 당이 이제 연못인데 요자를 또 썼죠. 요는 우묵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움푹 파인 못, 깊다는 얘기겠죠. 움푹 파인 못에서 표전 빙빙 돌다가 가라앉았다. 이제 뭐라 그럴까, 광풍이 불어서 집이 부서진 거를 기술을 한 거죠.
남촌 군동 기아로 무려 인능대면 위도적 공연 포모 입축거 순초 구조 호부득 귀래의장 자탄식이라. 여기까지를 아마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남쪽 마을에 아이들이 내가 늙고 힘이 없다고 업신여기면서 늙은이라고 함부로 보면서 함부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대면 내가 보는 데서 도적질을 하고, 그렇죠? 도적질을 하면서 공연히 보란 듯이, 그렇죠? 대놓고 보란 듯이 날아가서 떨어진 그 지붕 쓸모가 있으니까 그거를 안고서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도망가는 거죠. 나 잡아봐라 그러고 안고서 노인이라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은 어떻게 하겠어요? 순초 구조 호부득 귀래의장 자천식이라. 입술이 타고 입이 마르도록 외쳐보는 거죠. 이놈들아 훔쳐가지 마 외쳐보지만 뭐 어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의장, 앞에 늙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기대고,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지팡이 드는 게 이제 늙은이의 표시죠. 지팡이에 기대면서 혼자 탄식하는 거죠. 말세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경풍정 운묵색이죠. 묵색 먹이죠. 운묵색 추천망막 향혼 흑이라. 포금단연 냉사철 교화 오로도 있고 아로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오로도 읽겠습니다. 옛날 사람들 악이나 오나 둘 다 읽었어요. 근데 오로 읽겠습니다. 일단 교화 오와 답 리얼 상상옥루 무건철아 우각여마 미단절 단절이라 끊어야겠죠. 자경상란 소수면 장야 점습 하유철일이요. 요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락 제일 긴 부분이죠. 악영풍전 운흑색 추천망막 향혼흑이라.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바람이 이제 잦아드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구름이 먹빛으로 이제 쫙 퍼져가는 거죠. 먹빛으로 번지더니 가을 하늘이 가득 황혼을 향해서 이제 어두워졌다. 묵이라 그러고 흑이라 그랬으니까 요건 이제 시간 경과이기도 하고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나타내는 거죠. 여기 이제 망막이라고 그랬는데 망막은 이제 공간적으로 하늘이 가득 찬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심리적인 어떤 느낌 같은 것도 들어가 있다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포금 단연 냉사철 교화 오와 답 리얼이라. 이부자리는 수년 동안 차갑기가 쇠덩이가 쇠같이 차갑다고 그러죠. 얼마나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교화는 이게 한 단어입니다. 딸이란 뜻이에요. 딸. 어여쁜 딸. 딸은 그 눕기 이 쇠덩이 같이 차가운데요. 어떻게 눕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눕기 싫어서 이제 담리어 이게 안에 들어가서 발버둥 추워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이제 이불이 안이 찢어진 거죠. 거기다가 상상이라는 게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침상이죠. 침상이라는 보통 상두라고 따는 데는 돼 있어요. 상머리라고 그러냐 상입니다. 침상은 이 지붕이 날라가 지붕이 없잖아요. 지붕이 새서 마른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낮에 그 지붕이 바람에 날려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바람이 잦고 구름이 흑빛으로 되고 먹빛으로 되더니 흑색으로 변했다고 했으니까 구름이 검은색이 되면 뭡니까? 비올 징조거든. 근데 지금 뭐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지붕이 없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잠자리 원래
이 이부자리는 차가운 데다가 침상까지 다 젖어서 마른 데가 하나 없어. 근데다가 빗줄기는 우각, 빗줄기는 삶처럼 끊어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비가 죽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삶처럼, 삶때처럼. 난감한 상황이죠. 여기 이제 폭음이 오래, 그 이부자리가 오랫동안 쇠처럼 차다 그러는데 여기 단연이란 말이 나왔죠. 이게 지금 이 시가 이제 성도 시절, 성도에서 이제 쓴 거죠. 성도에서 쓴 건데, 성도에 오기 전까지 두 번은 여기 시에도 나오게 하는데, 안녹산의 난이 나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피난하느라고 바빠서 제대로 정착하거나 살질 못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 피난살이 때문에 냉사철이란 말을 쓰기도 했고,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러죠? 그 혼정 신성이라 그러죠. 그 자식들이 이제 부모한테 하는 일인데, 날이 어두워지면 이 잠자리를 이제 살펴보고 잠자리를 펼쳐준다. 혼정이라고 그랬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혼정, 그 잠자리를 살펴주고, 이제 새벽이 되면 잘 주무실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래서 효자를 혼정신성을 얘기하는데, 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부자리를 깔아드리면 그 이불자리가 벽장에 있을 때 얼마나 서늘해요. 이불 깔아드리고 자식들은 그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이부자리를 데펴줘야 됩니다. 뜨끈하게 따뜻하게. 그래서 온기를 이부자리에 있어야지만 부모님이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그걸 혼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부자리를 그냥 펴주고 끝이 아니라 그것까지 해주는 혼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폭음 단연 냉사철이니 어린 아이가 그 들어가고 싶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춥다고 이 발버둥 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각 염화라 그러죠. 빗줄기가 쇳뜬 모양이에요. 이게 밤비가 얼마나 거세게 내리는 건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경상난 소수면 장야점습 하유철고. 상난을 겪은 것으로부터, 난리를 겪은 이후로 수면, 잠자는 게 이제 적어지는 거죠. 난리 겪고 놀래고 괴로워서 잠도 다 달아났으니, 긴밤, 거기다 적기까지 했네. 긴밤 흠뻑 젖었으니 어떤 경로로 셀까? 이 하유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밤을 지새일까? 이런 거예요. 긴밤 비에 젖어서 어떻게 밤을 지새일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일 긴 세 번째 구절이죠. 마지막. 안득 광하 천만간 하여 대비 천하한사 구환한 풍우부동 안여산고. 오호라 하시 안전 도롤견 차옵고. 오료 독파 수동사 욕족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넓은 집이 하자 나왔는데, 이 하자가 원래 큰 집 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못 가지만 중국에 가면 호텔은 이제 대하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 그렇게 쓰죠. 무슨 호텔 그러면 무슨 대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이에요. 어떻게 하면 넓고 큰 집 1000만 칸. 와, 1000만 칸 진짜 큰 집이죠. 1000만 칸을 얻어 천하의 가난한 선비들을 크게 보호해 주어서, 그쵸? 보호해 주기, 둘레를 쳐주고 보호해 주어서 함께 기쁜 얼굴을 해서 비바람에도 움직이지 않고 산 편안하기가 산과 같이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호라 하시 안전도를 연차옵고. 오호라 어느 때나 눈앞에 우뚝 솟은 이러한 집을 볼 수 있을까? 오료독파, 그렇게 되면 내 소가상간이 혼자 부서져서 얼어 죽는 일을 당해도 또한
조카리다. 나는 만족스럽다. 이런 내용이죠. 이 시는 시가 길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에 서사가 있죠. 시가 긴 만큼 이야기가 있어서 시를 뭐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뭐라 그럴까, 어려운 글자, 까다로운 글자거나 이렇진 않죠.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야기만 쫙 흘러가면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전체가 이제 23구인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부분은 5구씩이고 하나만 이제 8구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8월 추고 풍노호에서 하자 표전 침 당요까지는 이제 바람에 집이 이제 부서진 상황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남촌 군동, 애들이 나오죠. 군동부터 귀래 의장 다 탄식까지니까 악동들이죠. 악동들한테 이제 노인네가 수모를 당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경 풍종 운 묵색에서 장야 점습 하유철은 이제 밤에 밤비가 내려서 이제 밤비에 흠뻑 젖어서 괴로운 광경을 묘사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5구는 자기가 편안히 살면서 나만 편안히 살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게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소망과 이런 걸, 꿈 이런 걸 그린, 이렇게 네 부분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5구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 병풍 같은 데나 이렇게 붓글씨 보면은 시가 기니까 다 쓰지 못하고 요 5구절 안득광하 천만간 대비 천하한사 구환한 풍우불동 안여산 오호 하시 안전 도를 견차옥 오료 독파 수동사 역적하리라. 이 구절이 참 아름다운 구절이라 요거를 많이 써서 걸어놓고 그렇죠. 5구절이 참 흐뭇해진 구절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순환을 겪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나쁜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위축이 돼서 자기 혼자 살겠다 그러는 마음이 이제 강하죠. 요새 이제 코로나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일종의 그 피해자 서사라는 게 있죠. 이제 빅팀 후드, 피해자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보통 피해자 의식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피해자 측의 마음이 이입이 돼서 그 사람 편이 되는 게 인지상정이기도 하죠. 근데 이 피해자 서사가 늘 도덕적으로 옳고 어떤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처하는 방법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두보의 시에서 보듯이 이 사람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피해자 의식에 매몰되지 않고 이걸 확장시켰죠.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시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보통 나쁜 일을 당하고 이게 험한 일을 겪으면 사람이 이게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거칠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두보의 시 중에 이제 제가 춘야희우라고 이제 이것도 같이 밤비가 내리는 건데, 그때는 밤비가 와서 만물을 적시는 거, 소리도 없이 온 만물을 적시는 아주 흐뭇한 광경을 묘사했는데, 그 춘야희우는 굳이 따지자면 굉장히 도가적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물을 적시고 은혜를 베풀지만 소리 없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그걸 덕을 찬양한 거라고 읽을 수도 있다 그랬죠. 이게 도가적 발상인데, 이 시는 맨 마지막 5구절은 전형적인 유가적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일부러 드리냐면 두보하면 일반적으로 뭐
시성, 성인 성자 써서 유가적으로 시성이다. 200은 시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분류가 굉장히 이 시를 읽는 편협한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춘향유 같은 건 도가적 발상이고, 요건 또 이제 유가적 발상이고, 딴 거하고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 두보란 시인이 얼굴이 다채롭고 입체적입니다. 하나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굳이 이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시가 재밌는 건 중간에 그 악소배들, 악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 욕하고 힘없는 사람 업신여기는 건 똑같아요. 뭐 지금 뭐라 그러면 그럴 것도 아닌데, 그 일이 있어서 이 시가 재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구절, 뭐 넓은 집을 얻어서 선비들을, 천하의 한사들을 다 보호해 주어서 그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것까지는 얘기 좋네. 마지막 구절, 그러면 내 집만 부서져서 얼어 죽어도 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과연 진심인가?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간 오버한 거 아니야? 에이, 뭐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물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두보라는 시인이기 때문에 두보가 거짓말하겠어? 라고 권위에 기대서 읽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가 진실에 호소를 하려면 이게 과장된 언사이거나, 이 과장될 수는 있지만 진실이 아닐 경우에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과연 이게 두보의 진실이겠느냐,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가 훌륭하다고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구조적으로 시를 읽어보면,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이런 그 천하의 선비들과 같이 살고 싶고 자기 집이 고생을 하지만 얼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단단한 마음을 먹게 된 건 계기가 사실 있죠. 이 시를 읽어보면 첫 번째는 이 소년들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네. 입이 다 바짝 마르고 입술이 트도록 소리쳐봤지만 결국 지붕을 이을 볏짐은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탄식을 할 정도로 그걸 한번 겪었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밤에 비가 내리네. 비가 내려서 밤새 떨고 고생을 했죠. 딸 자식은 또 어떻겠어? 딸 자식은 그렇지, 이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다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보가 장야 점습 하유철고, 긴 밤을 흠뻑 젖은 채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아마 두보는 밤새 생각했을 거야. 아마 괴로움에 떨면서 욕도 해보고 이도 갈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달한 게 이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전에 이런 시가 있어요. 19가 자경상난 소수면이라. 두보가 난리를 겪은 게 지금 몇 년째예요. 앞에도 단연, 폭음 단연 냉사철이라 그랬죠. 안녹사인 아니고로 몇 년 동안 돌아다니고 잠을 못 자고 안정을 못하고 편안한 생활을 못하면서 난리를 겪은 이후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년들한테 업신여기고 비 맞고 밤에 샌 그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난리를 겪었던 경험을 되살리게 되고, 난리를 겪은 게 자기 혼자 겪은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겪었다는 것에 대한 이제 공감 능력이 발휘가 된 거죠. 요 지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자만 피해 있고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거보다 더한 일을 몇 년 동안 겪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천하한사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립이 되면 그 오랜 고생 끝에 다다른 그 결론이 오료독파 수동사 역족, 혼자만 편하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뭐 사회의식이라 그래도 좋고 뭐 공감 능력이라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시인이
이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도달한 이 목적지가 이거라는 건 읽는 사람들에게 참 이 푸근한 느낌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구조로 읽고 그걸 찬찬히 따져보면 개인적 소원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설득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을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니 이 끈으로 삼중으로 된 게 날려갈 정도로 바람이 불겠어? 라고 저도 의심이 들어서 봤더니 다른 시가 또 하나 있어요. 다른 시의 제목은 이제 남이죠. 남자, 농나무 남자라 그러는데 남수, 농나무가 남수, 위풍, 남수, 위풍 똑같아요. 남수, 위풍, 소, 발, 가 이게 똑같은 거죠. 농나무가 바람에 뿌리 뽑힌 것을 노래한 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살면서 이 농나무라는 게 굉장히 큰 온대지방이 자라는 그 화렵수고 굉장히 큰 교목인데 이게 바람에 뿌리가 뽑혀서 초당 옆에 있던 큰 나무가 있다 그랬죠. 나무가 뿌리 뽑히는 그런 지경까지 겪은 거니까 뭐 나무가 뿌리 뽑힐 정도인데 집에 그 초가 지금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 시인이 직접 겪은 일이고 시적 화자가 시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시를 같이 보면 성도 시기 두부의 말년 작품, 말년에 가까울 때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늙고 아노 무력이라는 게 그냥 일종의 시적 허구가 아니라 아마 실질적인 그 두보의 그 생애와 맞춰봐도 틀림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선비들이 좋아하는 시라고 했는데 읽어볼수록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를 한편 제가 번역을 해온 거를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 위, 추풍, 소파가 초가집이 가을바람에 부서지다. 8월 추고 풍도호 건화 옥상 삼중모라 모비 도강 쇠강교 고자 괴견 장림초하고 하자 표전 침당요라. 8월 가을 하늘 높은데 바람 사납게 불어 내 집 지붕 세겹띠를 말아 올려 띠가 날아 강을 건너 세강교회로 날아갔다. 높은 놈은 긴 숲 나무 가지 끝에 걸려 엉켰고 낮은 놈은 움푹한 못에 빙빙 돌다 가라앉았다. 남촌 군동 기 아로 무력 인능대면 위도적하고 공연 포모 입죽거라 초순 구조 호 부득 귀례 의장 자 탄식이라. 까지죠. 남촌의 아이들 내 늙어 힘없다고 업신여겨 대놓고 도둑질까지 하면서 보란듯이 띠를 안고는 대숲으로 들어간다. 입술이 타고 입이 마리도록 소리쳐도 소용없어 돌아와서 지팡이에 기대 홀로 탄식한 자. 악영 풍정 운 묵색 추천 망막 향혼 흑이라. 폭음 단연 냉사철 교화 오와 답 리얼이다. 상상 옥루 무건처 우각 여마 미 단절이다. 자경상난 소수면 장야 침습 하유 절고. 얼마 지나 바람이 잦아들면서 구름이 먹빛이 되더니, 먹빛을 보니 날 것 같아요. 구름이 먹빛이 되더니 가을 하늘 가득 황혼을 지나 컴컴해졌다.
이부자리는 몇 해 내내 차갑기가 쇠같아. 이쁜 딸 눕기 싫어 발부둥 치다 속이 찢어졌고 침상마다 지붕이 새 마른 곳이 없는데 빗줄기 삼대처럼 끊임없이 내리고 난리를 겪은 뒤로 잠마저 달아났으니 긴 밤 흠뻑 젖은 채 어이 지셀까. 안득 광하 천만간하여 대비 천하 한사 구환한 풍우 부동 안여산고 오호 하시 안전 도롤 견 차옥 오려 독파 수 동사 역족하리라. 어찌하면 큰 집 천만 칸을 마련해 천하의 가난한 선비를 크게 가려주어 모두 기쁜 얼굴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산처럼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아, 어느 때에야 눈앞에 우뚝 선 이런 집을 볼 수 있으려나. 내 집 홀로 부서져 얼어 죽어도 족하리라.